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23일 최백몽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대법원이요,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사건에 대한 판결 어디에 맡기느냐, 그래서 대법원 2부에다가 맡겼다가 곧바로 전원합의체로 옮겼죠. 이게 일부 언론 매체들에 따르면 대법관들이 회피를 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도가 엇갈리고 있다. 약간 매체들이 좀 우왕좌왕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는 대개 보면 정리된 입장이 나왔습니다. 아마 그런 쪽으로 다 취재가 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2부로 갔다가 전원합의체로 옮기는 건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의 뭐 직권으로 결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뭐 이런 거고요. 근데 이거는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전원합의체가 보통 소부에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거든요.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그건 또 의지에 따라서는 단축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2부라는데 이제 진보적 성향의 대법관이 있기 때문에, 자, 만약에 그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면 한 달쯤 예를 들어서 논의를 하다가 합의를 시도했는데 이 사람이 나 그거 동의 못해, 그러면 전원합의체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아예 생략해버렸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는 그래, 전원합의체가 좀 시간이 걸린다고는 하지만 그건 의지의 문제고, 그 다음에 소부에서 의견이 불일치될 경우의 과정을 생략했다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잘했다, 이런 견해가 법조계에서 우세합니다. 전원합의체로 넘긴 게 잘했다. 그만큼 또 더군다나 그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유력시되는, 현재의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유력시되는 후보가 걸려있는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몇 명, 4명의 대법관이 오로지 책임을 지고 판단하는 것이 부담이 있을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대법원 전원이 참여하는 판결로 가자, 이게 옳은 판단이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법조인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게 더 상식적이죠. 그건 뭐 맞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단이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낮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오후에 바로 평의를 했습니다. 평의라는 거는 이 부분에 관한 심리에 착수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경우가 또 매우 드문다고 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배당하고 뭐 이것저것 좀 읽어보고 뭐 챙기고 나서 평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게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일주일이 걸리기도 하고 열흘이 걸리기도 하고 뭐 이렇다는 건데, 이건 바로 오전에 배당하고 전원합의체 넘기고 오후에 평의를 시작했다. 그 여기까지만 보면 이뿐만 아니고 조희대 대법원에서는 그 검찰의 상고이유서 이걸 이재명 대표 측에 전달하는데 또 뭐 폐문부재 뭐 이렇게 피할 게 우려가 된다고 해서 바로 그냥 특별 송달로 해버렸습니다. 여기서도 또 상당한 기간이 절약된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대법원이라는 게 2심 판결이 난 후에 3개월 내에 하도록 그렇게 공직선거법의 강행 규정으로 돼 있지만, 여기서 한 20일 정도를 검찰이 상고이유서를 빨리 냈고, 그 다음에 이 상고이유서를 이재명 피고인 측에 대법원이 빨리 전달했고, 이러면서 거기서 한 보름 뭐 이 정도를 단축을 시켰죠. 그러면 이제 2달 반, 뭐 조금 더 빨리 하면 2달 만에 할 수 있다. 그러면 5월 26일이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계산법이 이제 뭐 나오기도 하고, 아니야, 그거는 희망회로야,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기세로 보면, 흐름으로 보면 대선 전에 판결을 하겠다는 걸로 보인다. 이것도 그냥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방송에 나와서 그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 그건 정치적으로는 불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법률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남겨놓고 그대로 대선을 치른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떨어진다면, 낙선한다면 뭐 별 문제가 없지만 당선이 된다면 적어도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한 것 아니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84조, 헌법 84조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에 재판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양론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양론은 무슨 양론입니까? 지금 이 양론이 있다는 개념도 사실은 언론 매체에서 이재명 전 대표 측을 좀 봐주는 겁니다. 이거 2017년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을 때 언론 매체들이 거의 일제히 다수설은 그 소추에는 재판이 포함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도 그렇게 주장했고요. 근데 지금 와서 재판이 포함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법조계에서 많지 않습니다. 다수설은 형사상 소추기 때문에 소추에는 진행 중인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가 다수설입니다. 2017년에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지금 와서 그거 양론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재명을 의식한 언론 보도 태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언론도 그렇고 일반 세태가 원래 그런 겁니다. 지금 대통령 당선이 유력시 되는데 그 사람이 당선될 경우 헌법제 84조를 축소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문면 그대로 해석할 것이냐 확대 해석할 것이냐 뭐 등등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한테 유리하게 자꾸 해석하게 어찌 보면 비겁한 거죠. 비겁하게. 정도가 아닙니다. 정도는 그야말로 그 원칙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원칙은 2017년에 이미 판명이 됐다니까요. 다수설은 그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기존에 있던 진행 중인 재판은 진행해야 된다. 근데 지금 그럴 기미가 안 보입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아마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중단될 가능성이 꽤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MBN의 어제 보도를 보면 몇 달 전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걸 연구를 시켰다는 거거든요.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헌법제 84조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중단해야 되느냐? 아니냐. 이거를 아마 어제 평이나 앞으로 평의에서 대법관들한테 물어볼 거라는 거죠. 중단해야 되나? 물어볼 걸. 이제 그 MBN은 그런 식으로 보도를 했던데 글쎄 다른 데 보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대법원이 언제 이걸 판결을 하려고 하느냐 하고 어떤 내용으로 판결을 하려고 하느냐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취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각 매체들은 어떻게 취재를 했을까? 그걸 한번 종합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참고가 되겠죠? 우선 가장 이재명 전 대표 측하고 호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한겨레 신문을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여기도 다양한 견해를 소개해놨습니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인용을 해가고 이거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사건은 주목도는 높지만 복잡한 사건이 아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선고가 나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르면 5월 초에도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5월 초. 자, 그러면 오늘이 23일입니다. 5월 초면요. 한 열흘 내지 보름 정도 뒤입니다. 그러니까 후보 등록 전에. 왜냐면 후보가 등록이 끝난 상태에서 만약에 이재명에 대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그럼 피선거권이 없어집니다. 그럼 민주당은 후보 없이 대선을 치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건 법률적으로야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지만 정치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거를 대법원이 전혀 감안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법대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의문이죠. 그런데 여하튼 한겨레가 인용 보도한 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그래서 5월 초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한겨레가 인용을 했고요. 한겨레가 인용한 또 다른 부장판사 출신도 여기는 뭐 5월 초라고는 안 했지만 신속하게 결론을 낼 가능성에 오히려 무게를 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반면에 한겨레 신문에 나온 또 다른 판사, 이건 부장판사는 아니더군요. 여기는
상고심에서 2달 안에 최종 결론이 나오는 거는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또 이렇게 요 두 가지의 견해. 그러니까 거기서 인용한 판사가 3명인데 부장판사 출신 2, 판사 1. 근데 둘은 빨리. 그 중에 한 사람은 5월 초. 그 다음에 다른 판사는 에이, 그렇게 나오는 건 불가능. 요 3가지의 견해를 한겨레 신문이 인용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취재 결과는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뭐라고 취재했는지. 다른 매체들 다 이와 비슷한 견해입니다. 빠르게 하려고 하는 조짐이다. 아니다. 그냥 신용만 하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것까지. 아니면 대선전. 근데 대선전도 대선 후보 등록 전과 후. 그 다음에 내용이 만약에 이거를 그냥 2심처럼 무죄 확정. 그렇다면 뭐 언제 해도 상관없고요. 저는 그렇게 하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95%라고 봅니다. 무죄 확정. 대법원에서 대선 전에 무죄를 확정한다. 당선 95%입니다. 그렇게 되죠, 그러면. 날개를 다는. 왜냐면 그렇게 되면 결국은 법률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의 이재명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기소가 무리였다, 탄압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진실은 어떻든 간에 적어도 법률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결론을 낼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이 관심이어서 제가 각 보도 매체들을 보면요. 5월 초부터 5월 초, 대선 전, 그 다음에 대선 후까지 미루기, 시점과 관련해서는 이 3가지가 다 종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은 물론 2가지죠. 무죄 확정, 그 다음에 유죄, 피선거권 상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언론 보도들이 크게 무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왜? 시점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죠. 시점. 언제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아마 내용은 조희대 대법원장도 모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의견을 모아봐야 하는 거죠. 검토를 해보고 대법관 12명이 지금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걸 모아봐야 알게 되는 거예요. 12명이면 6대6이 되면 어떠냐?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 합니다. 보통은 대법원장을 제외하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이지만 제외하고 11명이 다 의견을 내서 만약에 거기서 6대5가 됐다. 그러면 대법원장은 6편에 서서 7대5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판결을 내리는. 먼저 2017년 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그 사건이 바로 그렇게 해서 7대5가 나온 겁니다. 권순일이 편을 들어줬고 그 다음에 김명수가 그쪽 손을 들어주고. 자, 이런 걸 보면 결국은 어떤 결론이 나오냐는 건 조희대 대법원장조차 지금 모른다는 얘기고 결국 언제냐인데 언제냐. 어떤 결론도 물론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지만 언제냐인데 이렇게 다양한 견해가 있다. 저도 어제 하루 종일 이 문제를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더군요. 언제냐는 걸. 한겨레 신문 보도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빨리 결판을 내려고. 왜냐면 이게 계속해서 문제가 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낙선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당선되면 계속 문제가 됩니다. 84조 논란. 그럼 이렇게 불투명한 상태를 대선 후까지 계속 이어가야 되느냐. 왜냐면 이재명을 안 찍은 사람들은요. 이재명 당선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을 거거든요. 왜? 범죄자인데. 범죄자고 저거 대법원 판결 나오면 대통령 출마조차 못할 사람이 지금 대통령 당선됐다고 나 이거 인정 못해. 그런 사람이 거의 국민의 절반 가까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런 걸 말끔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이 부분을 정리를 해주고 나서 선거를 치러야 된다. 논리상 맞는 얘기죠.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할 것이냐? 그건 또 다른 얘기라서 제가 현장 기자들이 수도 없이
달려들어서 취재를 한 결과가 어떤가 저도 유심히 살펴봤는데 어느 한쪽으로 결론이 모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5월 초설도 5월 초 주장도 있더라. 대단히 중요하네. 5월 초 며칠 안 남았습니다. 5월 초부터 대선 전, 대선 후까지 다양한 견해가 있더라. 이게 결판이 나려면 아마 다음 주 초쯤 되면 혹시 윤곽이 나올까? 이제 뭐 어제 평일을 했고요. 그럼 또 이제 이런저런 이제 뭐 심리에 착수하고 뭐 그런 게 취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다음 주쯤이면 윤곽이 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정도는 내용이야 안 나오겠죠. 내용은 각자 연구를 하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냥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지금 뭐 정말 수도 없이 많은 현장 기자들이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취재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자신 있게 이거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없었다. 다만 5월 초설부터 대선 전, 대선 후까지 다양한 견해들이 있더라 하는 걸 일단 소개를 해드리고 저도 어느 쪽으로 지금 단정할 수 없는 단계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